2019년 8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 순찰대가 표류 중인 시신 한 구를 인양하였어.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이다 보니 자살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시신에는 머리와 팔다리가 없었고 오직 알몸 몸통만 존재할 뿐이었어. 이후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였는데 시신의 크기와 형태 등을 보아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지만 몸통만 발견되었기에 DNA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지. 그리고 2019년 8월 16일 훼손된 나머지 시신이 있는지 수색하던 경찰이 한강 행주대교 남단 물가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발견하게 돼. 발견된 사체는 팔꿈치 아래부터 손까지였는데 이를 통해 지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어.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7일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머리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견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도중 갑작스레 누군가가 자신의 범행이라며 자수를 하였어. 피의자인 장대호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투숙한 모텔의 종업원으로 장대호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으로 온 이 씨가 반말을 하고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다 내지 않고 3만 원만 내겠다고 말하다가 호불로 내겠다고 말하며 결국 숙박비를 내지 않고 투숙하자 화가 난 장대호는 2시간가량 카운터와 자신의 방을 오가며 분을 삭혔다고 해. 하지만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공구함에 있던 대형 망치를 들고선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잠들어 있던 이 씨를 살해하였지. 그 후 4일간 팔, 다리, 몸통, 머리 부분을 따로 토막내 한강에 유기한 거야. 물론 장대호가 범행 후 모텔 CCTV 영상을 모두 훼손했기 때문에 이는 장대호가 진술한 내용일 뿐 정확한 진상을 알 수는 없었어. 그날 이 씨를 모텔까지 태워준 택시 기사의 말에 따르면 안취 상태였지만 반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택시비 잔돈까지 챙겨주는 등 매너있게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으로 보아 장대호의 진술이 더욱 의심되었고 그의 말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만한 동기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 2019년 8월 20일 장대호는 얼굴 및 나이, 성별, 이름 등의 공개가 결정되었고 그의 첫 재판에서 장대호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사형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2020년 7월 29일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었지. 근데 이후 여론이 흥미로운 양상을 띠는데 이런 강력범죄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게 일방적인데 이 사건은 오히려 가해자인 장대호를 옹호하는 여론이 더 많았어. 여론은 장대호가 사이코패스였다면 일을 시작하던 수년 전에 이미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처벌을 받거나 해고당해서 피해자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과 모텔 주인은 장대호에게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면서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날이 꽤 있을 정도로 그를 신뢰했는데 만약 손님들과 자주 시비가 붙고 문제를 만드는 직원이었다면 저 정도로 믿고 맡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또한 가해자 옹호 여론의 가장 큰 부분은 이 씨가 조선족이라는 점이었어. 국내에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대호에 대한 옹호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지. 또한 장대호가 자필 수기를 통해 밝히기를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폭력전과 오범이며 성매매 포주임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했어.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나 실질적인 증거는 없지만 장대호가 이 씨의 소지품 중 수첩에서 이 씨가 관리하는 여러 여성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있는 페이지를 보고 포주라고 추측했다는 거야. 이 씨의 유가족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씨가 실제로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었고 최근에 정리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대호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거다. 라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정에서 사형을 바라지는 않지만 사형을 면할 절대 조건이 반성과 뉘우치는 태도라면 나는 기꺼이 사형을 받겠다고 하였고 여론은 이 모습을 가명을 위해 거짓으로 반성하는 흉악범들보다 낫다며 호감을 느끼고 재판부에는 반성한다고 하면 가명하고 죄를 인정하면 오히려 형량을 늘린다며 비난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장대호의 행동에 수긍하며 그를 치켜세우게 됐어.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되려 옹호하기 시작한 것이지.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장대호가 CCTV를 훼손했기 때문에 장대호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주장이며
혹여나 이 씨의 폭행 전과와 성매매 포주라는 사실이 맞다 할지라도 장대호의 범행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장대호는 피해자의 범죄 행위를 알고 분노해서 죽인 게 아니라 죽이고 보니 조선족이었고 알고 보니 포주였다는 거거든. 심지어 장대호는 취재진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라고 하는 등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도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장대호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그친 이유는 보통 무기징역은 20년 정도 복역하게 되면 가석방을 시킨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봐주는데 장대호의 경우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구형되었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면 거의 사형과 동등한 형벌이라고 봐도 무방해. 수형자의 가석방에 대한 권한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에 있다 보니 저 판결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판결문 내용이 영향을 미치기에 추후 장대호가 가석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